이번엔 동명사의 시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동명사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동명사에서 페이지로 동명사의 기본 개념은 동사가 그 ing를 붙이고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to랑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봤어요. 그리고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네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이제 이 준동사의 하나죠. 그러니까 동명사는 투부정사와 더불어서 동사가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뀐 건데 이것이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준동사는 다시 한번 두부정사에서 배운 개념이죠.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배웠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배울 겁니다.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데요. 동명사가 이 동사가 바뀐 거기 때문에 결국은 동작의 주체도 있지만 동작을 한다는 것은 항상 시간하고 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떤 거가 관계가 있다고요? 시간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우리가 형용사, 즉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시간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이 아니죠. 그럼 뭘까요? 상태니까 비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형용사로 만약에 크다 그러면 아니 어떤 게 더 클까요? 어떤 게 더 클까요? 이 가운데 있는 건 이것보다 크지만 또 이것과 비교하면 A, B, C는 C하고는 또 비교했을 때 작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죠. B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서 똑똑한 학생 있나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 있나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항상 기준을 나보다 더 잘하는 학생으로 두세요. 그래야지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형용사는 항상 상태의 비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피하고 싶죠. 기준이 달라지면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나보다 못하는 친구랑 비교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아니면 기분이 나빠지죠. 그래서 항상 엄친아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 엄마는 왜 엄친아랑 비교를 할까? 우리 반에는 나보다 못하는 전교 꼴등 한 자릿수 점수를 받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항상 이 상태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동사를 볼 때, 즉 동사를 했는데 내가 뭐 일어났어? 공부를 했어? 그러면 언제 했니?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엄마 저 공부했어요. 언제 했니? 어제 다 했는데 엄마는 항상 보지도 않고 안 보고 또 막 하라고. 나 이제 공부하고 좀 놀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동사와 상태가 다르게 된다. 그러면 이 동명사는 시간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게 투부정사랑 개념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준동사이기 때문에 혼자 독립적으로 시간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동명사가 단순 시제로 쓰였다. 제가 두부정사가 단순 시제로 쓰였던 동명사가 단순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그냥 정말 단순하게 ing나 to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my father is proud of his daughters being a nurse.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being, 비동사에다 ing만 붙여줬어요. 그럼 이게 단순 시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시점이에요. 아빠가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의 딸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나 봐요. 간호사가 됐대요. 아빠의 꿈이 간호사였나 봐요. 그래서 간호사인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점이나 이게 참 자랑스러워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이나 이 사람이 간호사인 시점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시제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완료 동명사는 뭐냐면요. 항상 완료라는 개념은 앞선 시제, 앞선 시간, 먼저 일어난 것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동사의 시제보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동명사는 부정사와는 달리 이미 과거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완료형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원칙인데요. 이렇게 완료를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가 지금 10번 예문에서 보는 것이 He admitted having broken the window. 그는 인정했대요. 그런데 창문을 그 사람이 깼어요. 시인을 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러면 인정한 것과 창문을 깨트린 것은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 때 창문을 깨트렸어요. 이제 뭐 그냥 브로큰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브로큰 했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한 거죠. 그렇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발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CCTV를 봤던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now 회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오래전에 선생님이 공동현관을 깨트리고 간 친구를 봤어요. 근데 이제 도망을 갔는데 CCTV에 딱 걸려서 엄마가 물어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갑자기.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이 표현을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동명사 자체가 이 전 시간에 투부정사랑 비교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동명사 자체가 이미 과거에 했던 것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료를 쓰지 않아도 to랑 다르게 admitted, 얘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인정하는구나 이런 관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잊어버린 학생을 위해서 예문을 좀 볼게요. 예문을 보면 여기에서 이런 예문이 나왔습니다. He stopped smoking 2 years ago. 2년 전에 담배 피던 것을 끊었어요. 2년 전에 담배 피던 것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지금까지 피워왔고, 그쵸? 담배를 지금까지 피워왔고, 좀 표현 설명을 해주면, 담배를, 너는 가시고, 자, 너는 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담배를 지금 계속 피워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인데 2년 전이겠죠. 2년 전에 피우던 것을 갑자기 스탑했어요. 멈추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런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스모킹이 이렇게 ing를 썼다라는 것은 이미 이 스탑이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o랑 다르게 쓰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했죠. 그 want랑 좀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wan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해요. 나는 원해요. 그렇죠. 원하는데 I want to go home. 그럼 나 집에 가기를 원해요. 대학에 합격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지금 원하는데 이 시간 이후로 집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to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I want to go 이렇게 쓰는 것이고 앞에 있는 이 문장은 어떻게 쓰냐면 I stop smoking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ing와 to를 구분해 줘야 되는 이유예요. 요거 잘 정리해 두세요. 요거 사라집니다. 없앱니다. 없애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그 일반 문장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이유는 다 이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씁니다. 원칙대로 쓴 문장 하나 더 볼게요. My uncle is ashamed of having been a lawyer. 변호사였던 것을 지금 후회한대요. 변호사 되기 굉장히 힘든데 뭔가 후회되는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후회를 하는데 지금 현재 후회를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간을 썼죠. 그런데 변호사였던 것은 옛날이에요. 지금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전에 과거에 변호사였던 것을 후회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치사를 썼다면은 반드시 동명사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동명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괄호로 묶어줬습니다. 요 구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됐죠? 많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원칙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